현재 미국은 말 그대로 대재난의 상황입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타올랐죠. 1만 채가 넘는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고 40만 명의 시민들이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8만 가구 이상은 전기 공급마저 끊긴 상태예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고 도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참사의 현장에서 미국인들을 더욱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타임즈의 베테랑 기자가 목격한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황당한 행동이었죠.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은 대피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난동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타임즈에서 15년째 재난 현장을 취재해온 리즈 앤더슨입니다. 9.11 테러부터 허리케인 카트리나까지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뤄왔지만 이번 LA 대형 산불은 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취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취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들었지만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LA 컨벤션 센터는 이미 수만 명의 피난민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절망과 공포가 무거운 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예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라 존슨이라는 여성이 저에게 털어놓은 첫마디였죠. 그녀의 품에 안긴 5살 배기 딸은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피소에서 나누어주는 차가운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는 아이의 배고픔을 달랠 수 없었나 봅니다. 우리 집이 모두 타버렸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모아온 추억들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대피소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구석에서는 탈진한 소방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했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흐느낌,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메모장에 그녀의 말을 받아 적을 뿐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죠. 그때 갑자기 주차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뭔가 달라지려나 봅니다. 주차장에서 들려온 소리의 정체는 5대의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동식 음식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이건 분명 달랐어요. 각각의 트럭 측면에는 한글과 영어로 메뉴가 쓰여 있었고 알록달록한 LED 조명이 어두워진 하늘 아래 반짝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촬영해야겠는데.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그 순간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프리코리안 푸드 포 에브리원. 많이 가져가세요. 젊은 한국인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하얀 위생 모자와 앞치마 차림이 무척 깔끔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그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였죠. 트럭에서는 이미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름에 볶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그리고 저는 처음 맡아보는 향신료 냄새였을까요?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는지 저도 모르게 첫 번째 트럭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제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청년은 활짝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차가운 샌드위치만 드시는 걸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지훈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피소 안의 사람들은 이미 이틀째 최소한의 식사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구호물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더운 음식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김치볶음밥, 잡채김밥, 고추장 양념치킨 이런 메뉴들인데 처음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조절했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점차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뀌어갔죠. 저기, 이거 정말 공짜인가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이지훈의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첫 번째로 용기를 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라의 5살 배기 딸이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는 조그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떴죠. 맛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대피소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했고 냄새를 맡으려 코를 킁킁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탈진한 소방관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푸드트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매콤하면서도 왜 이렇게 맛있죠? 한 중년 여성이 잡채김밥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고추장이라는 한국 전통 양념이 들어갔어요. 매운맛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중독성 있죠? 이지훈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순식간에 푸드트럭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피로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따뜻한 음식 한 그릇에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피소 관리자 앤더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표정은 무척 험악해 보였죠.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철수하세요. 이지훈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침착하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모든 음식은 무료로. 규정은 규정입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주십시오. 이런 무분별한 행동이 대피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앤더슨의 단호한 태도에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막 음식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사라의 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앤더슨 씨, 이분들은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한 소방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따뜻한 음식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완강했어요. 비상시국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무작정 받아들일 순 없어요. 만약 식중독이라도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죠?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앤더슨은 즉시 한국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한 식중독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대피소가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의료진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탈진이었고 오히려 따뜻한 국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건은 앤더슨의 판단이 감정적이었음을 드러냈고 그의 내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푸드트럭 사건이 아니었어요.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온기,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차가운 규정 사이의 충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했습니다. 앤더슨 씨,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펜을 꺼내들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앤더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수를 했었습니다. 앤더슨이 힘없이 고백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허가했다가 식중독 사고가 났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규정이라도 지키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물론 압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곳의 의료시설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어요. 식중독이라도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저희의 식품안전인증서와 위생관리 기록입니다. LA 한인 교민회의 지원도 받고 있고요. 이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소방관들도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음식 덕분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앤더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사라의 딸이 김치볶음밥을 들고 와 그에게 건넸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앤더슨이 한 숟가락을 떠먹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필요합니다. 무작정 줄을 서다가는 번호표는 어떠신가요? 이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만큼 배식하는 거예요. 대피소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문화와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주위로 모여든 희망에 찬 사람들의 표정들. 푸드트럭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온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걸어온 듯 지친 발걸음을 내딛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푸드트럭 쪽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중국어로 소곤거리며 뭔가를 상의하는 듯 했어요. 무료로 음식을 준다면서요? 저희도 받을 수 있나요? 한 남성이 어색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번호표를 받으셔야 해요. 이지훈이 미소로 응대했지만 상황은 곧 어수선해졌습니다. 몇몇은 번호표를 받지 않고 줄 앞으로 밀려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한꺼번에 여러 그릇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한 사람당 한 그릇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이 상황은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이러다 음식이 모자라겠어요. 여기는 대피소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니었나요? 이지훈은 즉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어요. 모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분들도 우리처럼 이 재난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입니다. 음식은 나누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켜주셔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식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의 말에도 일부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음식은요? 왜 우리 몫까지 뺏겨야 하죠?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새로운 배식 방식을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중국인 피난민들을 위한 별도의 줄을 만들겠습니다. 그 대신 대피소 주민 여러분께 먼저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손님 여러분께는 다음 배식 시간에 맞춰 음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지훈은 빠르게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추가줄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자 점차 상황은 진정되었어요. 음식을 받은 중국인들 중 한 명이 돌아가려다 멈춰서며 이지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인 피난민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봉투를 건넸고 그 안에는 손수 만든 만두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저희의 작은 마음입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피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주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 사건 이후 중국인 방문객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대피소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앤더슨과 이지훈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앤더슨은 겉으로는 승낙한 듯 보였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식품안전검사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개별 포장되어야 하고 배식 시간도 제한해야 해요. 이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사관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만들어진 음식은 모두 차가워질 테고 개별 포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죠. 앤더슨 씨, 지금 이 음식들은 어떡하죠? 다 버려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더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음식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소방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8시간 넘게 현장에서 싸우다 막 돌아온 듯 그의 제복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죠. 잠깐만요.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앤더슨이 소방관을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방관은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집어들고는 단숨에 몇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된 한 끼를 못 먹었어요. 계속 산불과 싸우느라 동료들도 지쳐있고 소방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검은 그을음 자국이 선명했고 손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이 일어섰고 이어서 의료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요. 대피소 주민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앤더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모두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사라가 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 딸 좀 보세요. 사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틀 동안 울기만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차가운 샌드위치가 아닌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아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도 말을 잃었어요. 그때 이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 의료진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대피소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질서 있게 배식하겠습니다. 모든 조리 과정은 공개하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한국의 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한 문화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이웃이 아닐까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취재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점점 더 깊은 감동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앤더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친 소방관들, 밤새 일하느라 헌신한 의료진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한국인들. 규정이 있지만 앤더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특별한 예외를 둘 수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피소 안에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만 앤더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지훈 씨가 제안한 대로 철저한 질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도 꼭 지켜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약속드립니다. 이지훈과 그의 동료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사라의 딸이 갑자기 앤더슨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 순간 앤더슨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들어 이 순간을 담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놀라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의 따뜻함을 발견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자, 이제 다들 식사하러 오세요. 이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대피소 안을 울렸습니다. 푸드트럭 앞에 다시 줄이 섰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질서정연하게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 뭉클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피소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팀은 밤새 준비를 했다고 해요. 주차장 한편에는 깔끔한 안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식사 시간표와 번호표 배부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푸드트럭 앞에는 질서정연한 대기줄이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표시까지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노약자와 소방관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자고 해요. 이지훈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미역국입니다. 이지훈의 동료가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미역국은 한국에서 산모들이 꼭 먹는 음식인데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지친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앤더슨도 푸드트럭 주변을 돌며 질서 유지를 도왔고 자원봉사자들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직접 자리로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사라가 제게 미역국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어제는 제가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오늘은 저도 뭔가 하고 싶어서요. 자원봉사를 지원했어요. 한 모금 미역국을 들이켰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한 맛의 감동이 아니었어요. 재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함,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한국 음식이 걱정됐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환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난 뒤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정말이었습니다. 대피소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념치킨 정말 특별해요. 한 소방관이 동료들과 음식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매운데 자꾸만 손이 가요. 고추장이라는 양념 때문이래요. 다른 소방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지훈 씨가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나 뭐라나. 푸드트럭 주변에서는 작은 문화 교류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그의 동료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어요.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아, 그리고 젓가락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 국물은 뭐라고 하죠?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사라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한국 음식에 금세 매료되었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이지훈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어요. 한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걱정했는데 김치볶음밥은 정말 잘 먹네요. 앤더슨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규정과 절차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대신 푸드트럭 팀과 협력하며 더 효율적인 배식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네요. 앤더슨이 저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보여준 정성과 배려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푸드트럭 근처 벤치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메모장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된 사람들, 문화의 벽을 넘어선 따뜻한 교류. 리즈 씨,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지훈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차예요. 생강차라고 하는데 피로 회복에 좋답니다. 고마워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밤새 준비하시느라. 힘들죠. 이지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할 따름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보세요. 대피소 안을 가리켰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각자의 공간에 고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작은 원을 이루며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웃음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준 것 같았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끼의 따뜻한 식사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취재를 위해 푸드트럭 뒤편에서 이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후면 저녁 배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지훈이 조리대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고 한인의 단체 채팅방이 폭발하더라고요. 다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LA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며칠을 보낸 적도 있었죠. 그때 한 미국인 부부가 저를 도와줬어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건네주면서. 이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나중에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이번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푸드트럭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LA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처음엔 5대였는데 지금은 9대로 늘었죠.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뒤편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기 오시는 분이 김수진 씨예요. 원래는 파사디나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산불 소식 듣자마자 달려오셨죠. 마흔 즈음으로 보이는 여성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앞치마에 땀 자국이 선명했어요. 우리가 LA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지만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다른 운영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사실 처음엔 반대도 많았어요. 이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장사도 해야 하는데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면 손해라고. 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취재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해왔지만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무료로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수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반찬 나누기의 정신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웃이 어려울 때 반찬을 나누는 문화가 있거든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푸드트럭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네요. 이지훈이 반가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푸드트럭 분들이 더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저는 순간 취재용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인간의 따뜻함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김수진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한국 엄마들이 아픈 자식을 위해 끓여주는 그런 음식이죠. 미역국은 산모들의 기력을 돋우고 김치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다른 운영자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된장국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이웃과 김장을 나누던 추억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밥심이라고. 이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밥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어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의 딸이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 지친 소방관들이 따뜻한 국물을 들며 안도의 한숨을 쉬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희망의 순간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뒤에서 앤더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규정과 절차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음식이 가진 힘을, 그리고 이분들의 진심을. 앤더슨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깨달은 걸까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어요. 단순한 재난 구호 활동이 아닌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낸 따뜻한 위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저녁 배식 시간이 다 됐네요. 이지훈이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LA 갈비도 준비했어요. 힘들 때일수록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있었을까요? 푸드트럭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LA의 하늘 아래 희망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담요와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이지훈이 트럭에서 박수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들 소식을 듣고 뭐라도 돕고 싶다고. 앤더슨은 이제 적극적으로 한인들의 활동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많았죠. 이지훈 씨, 여기 봉사 인증서예요. 앤더슨이 공식 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피소 지원 파트너가 되신 겁니다.
필요한 지원은 제가 최대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지훈이 앤더슨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놀란 앤더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앤더슨 씨. 이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많이 어색했는데 제가 더 고맙죠. 앤더슨이 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된 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리즈, 이것 좀 보세요. 사라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래요. 심지어 한국 뉴스에서도 다뤘대요.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SNS에는 LA 한인 푸드트럭, 재난 속의 희망, 한인들의 나눔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재난 속에서 피어난 이 특별한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 주세요라고 해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도 배웠다니까요. 대피소 안에는 이제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소개했고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김치는 정말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고추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요? 질문은 음식을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상부상조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한국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김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이웃이 곧 가족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도 모두 이웃이잖아요. 푸드트럭의 영향은 대피소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인들도 자발적으로 도움에 나섰고 심지어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샌디에고에서도 푸드트럭들이 출발했대요. 이지훈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는 베트남 커뮤니티가 중심이 됐다네요. 우리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들렸어요. 뛰어나가 보니 소방관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온 참이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진화율이 22%까지 올랐습니다. 소방서장이 외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진화까지는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고 또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지훈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걸 먹어요. 바로 비빔밥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비빔밥은 이미 대피소의 인기 메뉴가 되어 있었거든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하나로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이지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맛과 색깔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특별한 맛을 내죠. 마치 우리처럼요.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서로 달랐지만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앤더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별한 인증서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부로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닌 커뮤니티 케어 센터로 격상됐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푸드트럭 팀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있었다는 것을. 자, 이제 다 같이 비빔밥 비벼볼까요? 이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 모여 앉아 비빔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방향을 바꾸면서 새로운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어요.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앤더슨이 자원봉사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모두 지쳐있을 테니 따뜻한 음식이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훈이 푸드트럭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당장 출발하세요. 재료는 제가 여기서 해결할게요. 한밤중이었지만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죠. 국물이 필요할 거예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최고죠. 소금기도 보충되고 주방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자원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음식 배분을, 은퇴한 간호사 제이는 응급처치 준비를, 고등학교 교사 마이클은 임시 쉼터 정리를 맡았습니다. 봐요. 우리가 해냈잖아요. 새벽 1시, 마지막 피난민까지 따뜻한 식사를 마쳤을 때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팀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또 다른 소방대원들이 교대를 위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국물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김수진 씨가 벌써 큰 냄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재난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본질, 서로를 보듬고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리즈, 이것 좀 보세요. 사라가 한 소방관의 모습을 가리켰어요. 그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소방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맛,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 며칠 동안 처음이에요. 이지훈이 다가가 소방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더 드세요. 오늘 밤도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셔야죠. 그 순간 또 다른 소방차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요. 누군가는 화상을 입었고 누군가는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빨리 응급처치부터. 제인이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의자를, 누군가는 물을, 또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푸드트럭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고소한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앤더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커뮤니티구나.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대피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연대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김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요.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창 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불길도 언젠가는 꺼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버틸 수 있다는 걸. LA의 큰 재난 속에서 피어난 특별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밥심이 이제는 글로벌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으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이제는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죠. CNN, BBC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나눔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피어난 한국의 정,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인류애의 표준.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 분들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